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제 혜택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게 총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은 8가지 정도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특별 재난지역 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감면율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대구, 경산, 봉화, 청도 이렇게 네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대상이 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구, 봉화, 경산, 청도 지역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외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그리고 사행성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종은 제외가 되는데요. 자, 그럼 감면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기업들이 감면받고 있는 감면율이 5%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5%에서 15% 정도 되는 감면율을 30% 정도로 높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이 감면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감면을 받지 않고 계셨던 분들도 이번에 이 개정안에 그 업종이 포함된다면은 3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에서 30% 정도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 감면율을 60% 정도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을 굉장히 크게 높여줬는데요. 우선은 2020년도에 대해서만 감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기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이 기준 매출액 이하이면은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표에서 본인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기준 매출액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한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들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한도가 2억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면율과 한도 모두 다 2배씩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하실 때 이 감면 내용들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들에 대한 혜택 규정입니다. 2020년도에 간이과세자이신 분들 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간이과세자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몇십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몇십만 원마저도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세한 간이과세자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이랑 유흥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반 과세자 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일반 과세자 분들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춰줍니다.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낮아지면은 이게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10% 정도를 내는데 이거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면은 최대 1% 정도까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던 부가가치세가 몇만 원 수준으로 낮춰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6개월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기, 2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하나의 기수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6개월 단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기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2기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종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상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들에게 낮춰주는 임대료의 50% 정도를 세액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내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이기 때문에 7월부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1월부터 6월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모든 임대인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혹은 매출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따지지 않고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 등록만 한다면은 모든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개정안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임대인분들과 임차인분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이 또 있는데요. 임차인 요건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으로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감면이 안 되는 거고요. 소상공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겠다는 건데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상 건물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상가 건물 등이어야 됩니다. 이 상가 건물 등에 대한 범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겠다는 약정서나 확약서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임대료를 낮춰주겠다 요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서류로 남기셔가지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낮춰줬는데 내년에 신고할 때쯤 돼서 임대인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뀐 내용에 대한 확약서나 약정서 같은 거는 지금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계좌이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시면은 이번에 1월부터 6월까지 기간만큼은 계좌이체를 받으시길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류, 그러니까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확약서,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 이렇게 서류를 내년에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류들은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왕이면은 지금 바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걱정이냐면 내가 임대료를 인하를 해줬는데 그 중에 50%를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 세금을 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그 50%가 안 되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감면한 임대료의 5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완전히 다 못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못 받았다면 그 내후년에 받으시면 되고, 내후년에 못 받으시면 그 다음 연도에 또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감면을 완전히 다 못 받을까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은 승용차나 캠핑카,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적용 기한이 언제냐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4개월이기 때문에 이 4개월 안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시면은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금액적으로 보시면은 최대 143만 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 기간 내에 구매를 하시면 개별 소비세만큼 조금 인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직장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자분들을 위주로 한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내용은 직장인분들, 근로소득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정도 높여준다는 내용인데요.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개월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2배 정도 높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면은 30%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공제율을 30%, 60% 정도로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체크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행 방식으로 소비를 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60%나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받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나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시면은 연말정산을 하실 때 확실히 혜택을 좀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 내용도 직장인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에 접대비 한도를 좀 높여주겠다. 접대비 한도를 높여준다는 말은 비용 처리를 조금 더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리턴을 할 경우에 세액 감면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는 내용인데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리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내 사업장을 좀 늘려서 국내에 추가로 투자를 좀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세금이 나오는 회사들, 개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이 소비로 좀 이어져서 경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